플로리다 고등학교의 총기 참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총기 규제를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짚어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해서 저희가 미국 시민참여센터 김동성 상임이사 연결해서 인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입니다. 네. 우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지지율부터 짚고 넘어가야 전반적으로 이해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트럼프 지지율, 갑자기 하락이 돼서 아주 치저치라고 생각해야 돼요. 34에서 36% 나오니까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봅니다. 갑자기 한 5, 6%가 내려갔으니까요. 가장 최근에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한 미국 성인 1,016명 대상으로 조사한 거에 있어서요. 그 이전의 지지율에서 한 5% 하락해서 평균 한 35%. 굉장히 좀 내놓기가 어려운 거죠. 이 지지율을 보면요. 남성은 42%, 여성이 29% 지지율입니다. 그다음에 50세 이상 지지율이 43%고 35세 미만 젊은 층이죠. 22%, 백인이 42%, 유색인종 지지율이 한 22% 이렇습니다. 이걸 볼 때는 분명히 최근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표명한 거에 대한 이런 지지율의 하락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 이렇게 생각되는 지지율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고가 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사들이 총기를 들어야 한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이런 대처들이 오히려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졌고 중간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내놔야 된다. 그죠? 총기 규제를 거꾸로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도 역대 가장 높은 상황인 거죠? 이 양쪽이 극단적으로 내놓는 그 의견들이 충돌을 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굉장히 지금 격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죠. 총기를 갖고서 안전과 이 생명을 보호하자. 또 한쪽은 안전과 안정을 위해 가지고서 이제 총기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17명의 이 고등학교에서의 이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교사들이 총기로 그래서 무장을 해서 뭐 이런 단어를 한 게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도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지지율의 하락이었다라는 게 명백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 갑작스러운 대통령이 총기 규제 입장을 내놓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이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겨우 지지율이 한 6, 7% 올라갔습니다. 12월에서 1월로 오면서 그 경제가 회복된 거에 대한 실업률이 낮아지고 한 거에 대한 이런 그 경제 수치로 인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건 이 총기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총기 규제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게 된 건데 아마도 이제 이 총기 규제 이슈가 올해 있는 중간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것도 거의 분명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트럼프 대통령다운 그런 그 입장의 변화라고 봅니다. 이 지금 미국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최고치에 아주 끝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 그러고요. 이게 사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냐면은 총기 규제를 위해서 어디고 깃발만 꽂으면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 나올 만큼 민감하게 사회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제죠. 미국 시간 어제 백악관에서 이제 대통령이 의회에 있는 의원들을 여야 의원들 지도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그 총기 규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여기에서 총기 규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때의 트럼프의 발언이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총기협회의 돈노비라는 건 뭐 세상이 다 아는 건데 여야 의원들이 똑같이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를 규제하지만은 적절한 수준에서 너무 강하게 반대하지 말라라는
그 목적으로 총기협회가 돈을 주고 공화당 의원들한테는 적극 반대하라는 걸로 하고 의원들을 포로로 만들어 놓은 게 총기협회인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자기는 2016년 선거 때에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았으면서도 여러분들 왜 총기협회를 두려워합니까? 나는 그 로비에 전혀 개의치 않으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일할 때가 됐다. 이런 발언을 확 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이슈가 대개 중간 선거는 사회 이슈에 대한 당과 당의 평가를 받는 선거인데 이 선거 전에 이 총기 규제안이 최대 이슈가 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렇겠죠. 트럼프 특유의 이슈 선점하는 측면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장례식 때 멜라니아 여사하고서 너무 다정스럽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한 게 보이니까 이 미국의 이 전문가들이 그 트럼프의 섹스 스캔들이 나온 다음에 두 부부 간에 문제가 있었었는데 멜라니아 여사랑 관계가 좋아진 거 보니까 영향을 준다. 지난 주말에 전국 주지사 협의회가 DC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지사 부인들 모임에서 멜라니아 영부인께서 이 총기 규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아동 청소년 보호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자. 이래서 영향을 준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특유의 트럼프가 오바마 지우기. 2013년도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서 이걸 추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총기 규제안. 이 총기 규제안을 냈던 민주당 의원이 그 당시 어제 트럼프 옆에 앉아 있었는데 나는 이걸 할 거다. 아인슈타인 80대의 할머니 의원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특유의 중간 선거를 겨냥한 이슈 선점하기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특징이 발휘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자기 인생의 원칙이나 뭐 정치 이념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 순간순간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게 뭔지를 동물적으로 포착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총기 이슈는 이렇게 확 입장을 바꿔야 본인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종합적으로. 제가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은 본인한테 유리하다 싶으면은 이제 뭐 당의 입장이라든가 뭐 로비 단체로부터 받았던 돈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없이 갑자기 돌변하는 트럼프. 여기서 저희가 이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갑자기 이제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북미 관계에 있어서도 이 남북 관계가 해결되는 게 미국에 유리하다는 생각만 들면 갑자기 또 태도가 돌변해서 모든 상황에 돌파구가 생기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봅니다. 총기 규제 입장에 돌변하는 거를 통해서 트럼프 학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북과의 대화를 이어나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전임자인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이 오바마 리더십은 절대로 혼자서 결정하거나 이런 것을 잘 안 합니다. 결정한 거를 바꾸는 것도 절대 하지 않고 이런 거에 비해서 트럼프는 모든 것을 스스로 마지막에 생각해서 결정하고서 시행을 해버리는 이런 그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오늘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럽니다. 올림픽 때 북과의 그 관계했던 내용을 갖고 그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북과의 대화를 이렇게 이어가겠다. 그리고 특사도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좋은 분위기에 그 전화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북과 한국의 그 관계하는 것만큼이나 중국에 대해서 모든 거를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걸 보고서 남과 북이 대화하는 게 이게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과의 관계를 틀라 그러는데 유리하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면은 절대 한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 대화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남북 대화가 되고 이 북한 간 문제가 해결되는 게 트럼프의 중간 선거에 더 유리하다. 라는 생각만 트럼프가 하게 되면 굉장한 속도로 또 진도가 나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여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한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이 안보 관련한 부분에 있어가지고선 관계를 잘 유지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그 전문가들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래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김농석 미국 시민참여센터의 상임 이사였습니다.